인스타그램을 넘기다. 그 남자가 여전히 새로운 카페에 체크인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음악을 밝은 곡으로 업데이트하며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당신을 벌써 잊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단히 착각하신 겁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 꾸며낸 얄팍한 연극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회피형 인간에게 그리움이란 슬픔 속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이별 노래를 SNS에 올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리움은 마치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위장한 거대한 주의 분산과 같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남겨진 고요함이 너무나도 버겁고 두렵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들에 끝없이 매달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해 주었을 때 느꼈던 그 평화로움을 그는 뼈저리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상실감을 억누르기 위해 매일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지만 그의 신경계는 당신이 유일한 안전지대였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기능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에는 당신의 부재를 외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연약한 내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피형 인간의 억눌린 갈망과 진짜 속마음을 팩트폭력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자책하며 혼자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가치를 되찾아줄 확실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가장 불편하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그들은 일과 업무, 그리고 끝없는 대화로 머릿속을 꽉 채우며 당신에 대한 생각을 성공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런 억압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퇴근길 지옥철인 지하철 2호선에 낑겨서 멍하니 앞사람의 등만 바라볼 때나 좁은 오피스텔 샤워기 아래에서 물을 맞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처럼 일상의 방어 기제가 무장 해제되는 조용한 순간에 당신의 잔상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옵니다. 이들은 당신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무의식은 통제를 벗어나 당신이 지었던 특정 표정이나 함께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끄집어냅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잊으려 발버둥치고 바쁘게 살아도 이미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신경계와 기억 속에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순간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침입적인 생각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통제 불능의 좌절감을 안겨주며 이 좌절감이야말로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의미 없는 존재였다면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염탐하면서도 절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연락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에게 이 침묵의 감시는 그들만의 간절한 연결 방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게시물을 살피며 당신의 일상을 집요하게 확인하지만 절대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본 계정이 아닌 익명의 부계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당신이 누가 봤는지 덜 신경 쓸 것 같은 스토리 업로드 23분 후를 노려 몰래 훔쳐봅니다. 인스타그램에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고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미치도록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련이 들통나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직접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을 신경 쓰고 있으며 당신의 부재에 고통받고 있다는 취약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받거나 거절당할 위험 없이 오직 당신의 정보와 연결감만을 얻을 수 있는 이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감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거나 새로운 누군가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단서를 남기면 그들은 숨죽인 채 수없이 그 사진을 확대해보며 혼란스러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 번째 징후는 과거에 가볍고 편안했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영원을 약속했던 무거운 순간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회피형 인간의 신경계는 감정적으로 무겁고 깊은 대화를 극도로 버거워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리워하고 곱씹는 기억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주고받았던 실없는 농담이나
당신이 그들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주었던 편안한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기억들은 감정적인 취약성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압박감 없는 편안함과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당신의 특유의 웃음소리나 기분 좋았던 짧은 대화가 불쑥 떠오르는 현상은 당신이 단순히 서랍 속에 처박힌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신경계가 가장 간절히 찾고 있는 치유제임을 증명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과거에 주고받은 특정 메시지 한두 개를 반복해서 다시 읽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착하듯 보관하고 꺼내보는 것은 당신이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었던 따뜻한 위로의 문자나 그들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이해해 주었던 단 한두 개의 메시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읽는 행위는 현재의 거절당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연결감을 안전하게 맛볼 수 있는 완벽한 수단입니다. 이미 지나간 문자를 읽는 것은 지금 당장 당신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용기나 취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을 위험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오직 당신의 텍스트가 주는 온기와 다정함만을 이기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지해 주었던 문자를 읽는다면 당신의 응원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당신이 웃겨주었던 문자를 본다면 그 가벼운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 깊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새로운 연락을 시도하는 대신 낡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대어 위안을 얻는 그 초라한 뒷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 채 끊임없이 짜증을 내고 예민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전치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보고 싶다거나 그립다는 감정은 회피형 인간에게 너무나도 나약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경계는 이 통제불능의 슬픔과 상실감을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느껴지는 강력한 분노나 짜증으로 강제로 변환시켜버립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겪는 가벼운 화병과도 매우 비슷한 증상입니다. 그들은 직장 동료의 사소한 실수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거나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며 애꿎은 물건을 거칠게 다룹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왜 저렇게 예민한지 의아해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짜증의 진짜 원인이 당신을 잃은 상실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원인 모를 불쾌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얄팍한 방어기제 뒤에 숨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짜증으로 배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그토록 사랑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끔찍한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완벽한 안전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 고독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혼자 있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당신이 남기고 간 거대한 빈자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에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거나 굳이 원하지도 않던 사람들과 늦은 밤까지 억지로 시간을 때웁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영상이나 음악을 크게 켜두어 방 안을 채우는 그 숨막히는 정적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정적이란 곳, 당신의 부재가 귀가 터질 듯이 울려 퍼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수단이었던 혼자만의 시간이 고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경계에 적색 경보가 켜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빈자리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깊게 흔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강렬한 향수의 파도입니다. 인간의 감정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이성을 통제하는 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고 원초적으로 반응합니다. 홍대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익숙한 향수 냄새나 카페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당신과 즐겨 듣던 노래 한 소절, 이런 아주 사소한 감각적 자극만으로도 그들의 철저한 방어벽은 단일 초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머리로 상황을 파악하고 방어 기제를 다시 입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몸과 마음은
당신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과 벅찬 감정으로 압도당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왜 슬픈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잃었다는 뼈아픈 상실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는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잊었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더라도 사실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 징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생산적인 삶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장에 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이른바 갓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이별을 극복한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바쁜 일상은 끔찍한 공황 상태를 가리기 위한 거짓된 쇼에 불과합니다. 멈춰 서서 가만히 있는 순간 당신이 없는 그 지독한 공허함이 몰려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며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죽으림을 다해 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모든 스트레스와 슬픔을 기억합니다. 이 가짜 성실함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번아웃이라는 무서운 형태로 그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침대에 쓰러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 당신을 잃은 진짜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징후는 끊임없이 연락하는 상상을 하면서도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수백 번 당신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적었다가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지우고 보고 싶어라고 적었다가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다시 지워버립니다.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칫하지만 결국 용기보다 비겁함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당신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함은 진짜지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전송되지 못한 텍스트들과 함께 끝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비겁함을 스스로 마주하는 것은 회피형 인간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아주 교묘한 자기 합리화, 즉 셀프 가스라이팅이라는 방어 기제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전송 버튼 하나 누르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어차피 우리는 잘 맞지 않았어. 그녀는 나 없이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할 거야.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를 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야 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상처받기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성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설픈 핑계와 자기 기만이야말로 그가 당신을 잃고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을 잊지 못해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다가가는 대신 비겁하게 숨어서 혼자만의 소설을 쓰며 남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그리움은 고장난 오류 코드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었던 평온함을 미치도록 그리워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그들의 괜찮은 척하는 모습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를 찌를 듯이 거슬리고 거대한 소음은 바로 당신의 부재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따뜻한 안전지대였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뼈 때리는 팩트폭력으로 다가가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자책감을 털어낼 수 있게 도왔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숨어있는 비겁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고 당당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털고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